역사를 사랑하는 수피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영의 역사교실TV 이창영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삼국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겠습니다. 그 아래 부제로는 고구려의 대외항쟁, 신라의 삼국통일. 고구려의 대외항쟁은 수나라와 이 당나라와 싸운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로는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주제, 총 우리는 이제 6개의 챕터를 가지고 배우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여수전쟁, 여당전쟁, 나당 연합군의 삼국통일, 나당전쟁,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 이 총 6가지 주제를 배워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집필평가를 보면은 다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이제 2가지 내용인데요. 고구려가 중국의 수당과 벌인 전쟁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찾아낼 수 있다. 의의는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 방파제가 무엇인지 알죠? 파도를 막아주었던 것. 결국 고구려는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삼국통일의 과정, 그 다음에 의미, 한계 정리할 수 있다. 삼국통일의 의미, 한계 이제 우리가 배워보겠지만은 삼국통일할 때 신라가 혼자서 한 게 아닌 외세의 도움, 당나라의 힘을 받아서 삼국통일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국제관계란 무엇일까요? 국제관계라는 것은 우리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 사이.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어요. A랑 B랑 친할 수도 있고 B랑 C라도 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 관계처럼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사이 안 좋고 이 사람이랑 손잡고 저 사람이랑 손잡고 이런 것처럼 국제관계 또한 이렇게 친하고 안 친하고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가는 것들은 이렇게 친합니다. 이렇게 친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가는 것은 안 친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4개는 친합니다. 이에 반해서 수와 신라 이 2개는 친한데 이 나머지 4개하고는 친하지가 않아요. 이때의 이 외교를 뭐라 불렀었냐면 일명 십자형 외교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6세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성왕, 왕이랑 왕들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전까지 중국 6세기 이전까지는 중국은 분열된 국가였어요. 중국은 지금처럼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89년에 중국의 통일왕조인 이 수나라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이 정세 상황이 변하게 돼요. 통일왕조가 들어서면은 자국의 이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힘이 남아돌아. 우리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보여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플렉스 하잖아요. 플렉스. 이런 것처럼 수나라라든지 당나라는 굉장히 이제 중국을 통해서 내는 너무 좋아, 안정적이야. 이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부터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특히 고구려라는 돌궐. 왜냐면 고구려는 이쪽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잘 나갔던 친구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나라는 이제 주변 국가들 보지만은 특히 이제 백제와 고구려는 이제 신라를 계속 공격해요. 신라가 막 여기 성왕도 죽이고 막 고구려 막 내분 일어났을 때 여기 쳐서 진흥왕이 순수비 만들어서 함경도까지 뺏고 이러다 보니까는 공공의 적이야.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신라는. 이 두 나라한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이 두 명한테 두들겨 맞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파트너를 찾아요. 도와주세요. 이 파트너를 찾는 게 어떤 나라면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동맹을 맺고 백제, 고구려, 외, 이 돌궐 이 세력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의 항쟁이 격화돼요. 이전까지는 싸우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아니면 안 돼.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이렇게 국제관계가 굉장히 변화돼요. 그러면서 일단 두 번째로는 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을 펼칩니다. 일단 고구려와 수나라는 이제 동아시아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대립해요. 동아시아 패권. 동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센 나라. 이제 대립하는데 일단 수나라가 통일했으니까는 이걸 보고 고구려가 먼저 선빵을 칩니다. 선빵이래. 선제 공격을 해요. 먼저 때려요. 툭! 맞았어요. 솔직히 수나라는 고구려가 공격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쟤들? 아프진 않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아프지 않았다는데 고구려가 요소지방 공에 대략적으로 1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건 아닌데 수나라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게 공격을 받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툭 치면은 아픈 것도 아니야.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랍니다. 그래서 당시 수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이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가지고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왕이었던 이제 영양왕이 이것을 막습니다. 이 30만의 그 병력을 고구려가 이깁니다. 그러면 수문제는 이제 한동안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있다가 수문제에서 수양제로 넘어갑니다. 이 수나라 문제에서 양제로 넘어간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지만 이건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다시 배우고요. 수양제가 아버지 때 고구려를 쳤는데 이기질 못했어. 그러니까는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이놈들 내 말도 안 들어. 사신 보내라 사신도 한 번에 내 말을 씹어 이러니까는 수양제가 113만 대군입니다. 113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광주 시민 웬만한 사람들 다 긁어 모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 113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612년에 쳐들어오는데 요동성이라는 고구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양제가 별동대 30만 명을 조직해요. 30만 명. 와, 30만 명이면은 저기 어느 정도면 전라북도 익산 순천 인구보다 더 많아요. 전라도는 순천 인구보다 더 많은 병력을 조직해서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합니다. 공격하지만은 함락을 못 시키니 돌아가는데 당시 장군인 을지문덕이 교과서 66페이지에 이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걸 씁니다. 오원시인데요. 당신의 신묘한 계책이 하늘을 뚫고 땅을 울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는 충분히 공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쯤에서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은 요새 래퍼로 치면은 디스하는 거예요. 디스. 야, 너 적당히 해. 어차피 함락도 못 시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어느 정도 공적 세우지 않니? 이제 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수나라 장군 당시 이 우중문이라는 사람을 농락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우중문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이 살수라는 곳에서 이 30만 명이 몰려야 돼요. 30만 대군이 그러니까 강을 뚝으로 쭉 막습니다. 그 뚝 막았던 걸 한 번에 터뜨려서 이 30만 명이 물귀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살수대첩 중요합니다. 을지문덕도 중요하고요. 30만이 몰려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수양제 113만 대군이 끝납니다. 돌아가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리고 나서도 수양제는 여러 번 침입하지만은 결국 이렇게 여러 번 침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전쟁은 쳐들어간 애들이 힘들어요. 막는 애들이 쉬워. 그냥 홈그라운드에 막으면 되니까. 쳐들어가는데 이제 국력이, 나라의 힘이 약화되면서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살수대첩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요, 이제 고구려와 당의 전쟁.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수나라 뒤에 나타난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가 나타납니다. 이제 당나라가 나타나는데 당나라는 처음부터 고구려와 싸우지는 않았어요. 되게 친선 관계였습니다. 막 건국된 당나라는 고구려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뭐 도교도 전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도 막 건국됐고 수나라가 이렇게 망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좀 안 싸우고 힘을 기릅니다. 고구려 또한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서로 간에 외교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또 변해요. 이 수양제처럼 당태종이 즉위합니다. 이 당태종 굉장히 역사에서 이 중국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황제입니다. 당태종이 즉위하고 있을 때 고구려는 이 천리장성을 쌓아요. 이 지도를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 요동반도에서 이렇게 해서 천리장성 쌓아요. 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이 천리장성은 나중에 고려편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았는데요. 이 천리장성을 쌓았을 때 당시 이 천리장성을 담당했던 사람이 연개소문, 이 개소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나라랑 강경하게 싸우자, 강경파. 근데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은 온건파.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싸우지 말자. 그 다음에 당의 무리한 요구들을 다 들어줍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이러다 보니까는 강력한 군부의 실세였던 이 연개소문은 이 당나라랑 친한 세력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저거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라 생각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쿠데타, 정변, 정권이 뒤집습니다. 친당파세를 축출하고요.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여요.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당시 당태종은 이 고구려를 어떻게 하면은 침략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당태종 연개소문의 이 정변, 이 하극상을 해서 고구려를 칩니다. 1차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이 보시면 645년입니다. 이렇게 와서 1차 침입 처음에 승승장구합니다. 당태종은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신성, 현도성, 건안성 다 점령해요. 고구려의 주요 근거지들을 차례차례 격파합니다. 수양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당태종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딱 그 순간 이제 여기를 통과해야지 이제 평양으로 가기 좋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안시성. 우리 영화 안시성, 조인성, 설현 나왔던 그 영화 안시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시성에 오는데요. 45일간 항전을 합니다.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양만춘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이건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당시 안시성 성주가 45일 동안 항전 끝에 당태종의 병력을 몰아내면서 이 당태종이 돌아갑니다. 이후 또 몇 차례 당이 침입하지만 격퇴하면서 한동안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 고구려의 대외 항쟁은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 결과를 주었는지요.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 외적의 침입을 막았다는 것과 하지만 고구려의 국력은 약화. 대략적으로 598년부터 고구려 멸망 668년까지 이 70년간의 전쟁이에요.
70년 동안 거의 매년 빠짐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고구려의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의 전쟁의 승리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발달한 제철, 이 강철검이라든지 이 철갑옷을 만드는 능력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산성, 여기 대부분 다 산성입니다. 이 평지 산성은 없고요. 다 산성을 쌓아서 산에서 막습니다. 그리고 옹성과 칠하는 방어시설 구축을 해서 이깁니다. 이 세 가지 꼭 또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통일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따 보겠습니다.